LA 한인타운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노숙자와 낙서 등으로 한인타운이 슬럼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내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교육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인질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해제도 시사했는데 하마스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서 메트로링크 열차 2대가 충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일주일 뒤 개막하는 제52회 LA 한인 축제를 앞두고 서울국제공원 인근에는 오늘부터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시장과 경찰국장, 각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노숙자와 낙서 등으로 한인타운이 슬럼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인타운 맨해튼가에 세워졌던 대형 노숙자촌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이웃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음에도 사유지 관리 소홀과 절차상의 문제로 조속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So the city process, the nuisance abatement process is something that frustrates all of us because it takes so long. So we're trying to look at some efforts to fast track that. 올림픽 경찰서와 버몬트가 등 최근 타운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길거리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불법 심야 영업으로 매상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주변 위생 환경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생적인 문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또는 저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만 다 끝나고 청소하고 오일 같은 것도 밑에 하수구로 다 물 붓고 버리는 장면도 봤습니다. This continues to be a focus to make sure that one, they're selling appropriate items when they have a permit, and two, enforcing the times when they don't have appropriate permits to then get a permit and comply with the laws. 또 곳곳에 늘어난 그래피티 낙서로 타운이 슬럼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짐 맥도넬 경찰국장은 한인타운만이 아닌 도심 전체에 그래피티 낙서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arrests made recently for graffiti, for vandalism. My hope is that the city attorney will follow through with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that.
LA시 측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각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LA 도심의 산지에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 외에도 각 부서 기관을 향한 소통 창구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스 시장과 맥도넬 국장은 LA시 구성원으로서 한인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내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교육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는 미국 학교의 단골 급식 메뉴입니다. 기름에 감자를 튀긴 음식이지만 원재료가 야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야채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도 교내 급식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메뉴에 속합니다. 지난 2011년 농무부가 피자에 들어간 토마토 페이스트를 채소로 분류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야채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로 분류된 것이 이유입니다. 트랜스지방 함유율이 높은 미국 학생들의 식단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얼푸드 헬시 키즈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공식품을 교내 식단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교내 급식 시스템 변화에 따라 교육당국 측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는 오늘 점심급식으로 핫도그와 피쉬앤칩스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신선한 우유와 과일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따라 신선식품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지에서 키운 채소와 과일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29년 7월부터 가공식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32년 이후에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납품 계약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You're not going to find flavored milks, you're not going to find fruit juices, you will not find chicken nuggets, you won't find frozen burritos, and you're not going to find pizzas wrapped in plastic. 가공식품이 빠진 자리에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메뉴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Ultra-processed foods lead to obesity, and obesity leads to all sorts of health outcomes like diabetes and heart disease. So the more that we can get kids off to a healthy start without eating ultra-processed foods, the better. And that's what this law is about to do.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가공식품을 납품받아 배식해주는 것과 달리 직접 재료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It's more expensive to get healthy fruits and vegetables into schools. Some schools lack the kinds of kitchen facilities that are needed in order to cut and chop vegetables and deliver a healthier product. 법안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공립교육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벌써부터 높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이나 14일 인질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하마스 무장 해제도 시사했는데 하마스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년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인질 석방이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인질 20명 전원이 다음 주 초인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집트로 가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 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go to Egypt where we'll have a signing, an additional signing. We've already had a signing representing me, but we'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igning. 미국이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8번째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자신은 견해가 없다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유엔은 구호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차관은 17만 톤의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im to increase the pipeline of supplies to hundreds of trucks every day. Food, we will scale up the provision of food across Gaza.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가 무엇이 될 거냐는 질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마스를 무장해제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 구구 관료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역사적 휴전 합의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동남아 분쟁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자격이 있다며 후보로 추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 즉 보복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가자 지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1단계 휴전 합의를 기념하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양측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이라고 외치며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춤을 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X 계정을 언급하며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라, 그는 자격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금빛 노벨상 메달을 목에 걸고 두 손을 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곁에 서서 미소 짓는 네타냐후 총리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이스라엘과 이란, 르완다와 콩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세르비아와 코소보 등 총 7건의 국제 분쟁을 자신의 외교로 종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을 지지하는 공식 서한이 인질 가족들로부터 전달됐고 SNS상에서도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할 경우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수상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슈거랜드에서 총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이 차량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약 30분 후 인근 정비소에서 용의 차량과 같은 은색 SUV 차량을 탄 남성이 정비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과 용의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건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서 메트로링크 열차 2대가 충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승객 85명을 태운 벤츄라 카운티 라인 104호 열차가 정차 중이던 다른 메트로링크 열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정차 중이던 열차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6명과 기관사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샌버나디노 라인 310호와 327호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운행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사우전드 옥스에서 갱 관련 폭행 사건이 발생해 10대 4명이 체포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2시 30분쯤 사우전드 옥스 한 공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 4명 가운데 2명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폭행 신고가 접수됐고 사우전드 옥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우전드 옥스에 거주하는 올해 16살과 15살, 시미밸리 거주자인 올해 17살과 16살 등 10대 남성 4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사우전드 옥스와 시미밸리 주거지역에서 수색을 벌여 3명을, 지난 3일 나머지 1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10대들은 지역 갱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10대들은 폭력과 범행 공모 등으로 벤츄라 카운티 청소년 센터에 구금 중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실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아닌 외부 인력 4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공공정책연구기관 카토 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4만 2천여 명이 아이스 산하 추방팀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실제 정규 요원은 약 6,100명에 불과합니다. 카토 연구소 데이비더 비어 연구원은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참여하는 인력 중 실제 아이스 소속은 5명 중 1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 지방경찰관 8천여 명이 이미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00명 이상은 현재 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5월에서 6월 연방 전문 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사건 건수가 DEA 10%, US 마샬 13%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 밀매, 아동 착취, 조직범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연방 마약 사건 기소 건수는 전년 대비 10% 줄어들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폴크 카운티 셰리프국 그레디 저드 요원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빼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가 일주일 후인 16일 개막합니다. 축제재단은 LA시 문화의 중심이 되는 다문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축제 행사장인 서울국제공원과 주변에 각종 축제 시설물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블러바드부터 샌마리노 스트릿 사이의 아이롤로 스트릿 구간과 아드모어 애비뉴부터 놀만디 애비뉴 사이의 샌마리노 스트릿 구간이 한인 축제 기간까지 통제됩니다. 올해 한인 축제는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부터는 LA 시정부 지원으로 교통 편의도 개선됐는데 축제 기간 동안 한인타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대시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연방정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부 사업에 대해 영구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만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지도부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감이 이뤄질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최근 백악관에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점상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단속 기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점상 보호법 SB 635는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 로컬 정부가 연방 이민당국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 의원은 노점상들이 이민 단속의 두려움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점상 보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와 천둥 번개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멕시코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허리케인 프리실라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 사이 남가주 산간, 푸틸, 사막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 산악 지역에서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리며 국지적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관측됐습니다. 도심과 해안 등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의 가장 큰 영향은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에서 4인치, 최대 6인치의 비와 돌발 홍수 위험이 경고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강세에 가까웠던 혼조세를 약세로 틀어버렸는데요. 3대 지수는 하루 엇갈리고 하루 떨어지는 흐름을 4일째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타격받은 다우존스는 10주 만에 4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끝내고 있는데요.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비록 약세로 하락 반전했어도 오늘까지 각각 6일과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지수의 낙폭 역시 미미했고 이번 주도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값과 비트코인 모두 하락세로 꺾인 가운데 파월 의장은 지역은행 연구 컨퍼런스에서 개막 기조 연설을 했지만 경제나 금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를 고조시킬 만한 호재가 딱히 없던 상황에서 점차 증가한 매도세는 가속도가 붙으며 장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매도세 자체가 이번에도 단순한 프로핏 테이킹 수준에 그치며 패닉 셀링의 조짐을 보이지 않아 오늘 약세 또한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셧다운의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아 암흑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